엔비디아가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다른 거 말고 네. 그냥 이런 그 소위 말한 핫한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거 이제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런 여기 정도의 흐름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이제 초입에 들어가겠죠. 뭐 여기 어디에 있겠죠. 음, 그러면 이 스테이지 2, 2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은 어 주식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스테이지 3 정도 오면은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30주 선, 30주 이동 평균선이 소위 말해서 각도가 소위 말해서 이 둔화되는 각도 기울기가 둔화되는 순간에 뭐 매도를 하면은 소위 말하는 스테이지 3에서 매도할 수 있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보면 그러면 엔비디아 이제 주식에 30주선을 그려서 보니까 이제 이런 이 흐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울기가 진짜 이렇게 꺾일 만한 기울기가 아직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음, 장기적으로 지금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30주선의 그래프니까. 그러면 상당 기간 이어지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꺾이는 게 이제 나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려면은 저 이 짧은 구간 보시면 이 짧은 구간의 기울기도 지금 1년이 걸렸잖아요. 그죠? 올라오는데. 이게 실제 꺾이는 건 여기서 꺾이는 거니까 이제 둔화되는 거는 기울기가 둔화되고 꺾이는데 파는 건 여기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기울기가 이 정도 기울기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음, 뭐 너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AI 수혜뿐만 아니고 어떤 이런 그래프를 봐도 쉽게 꺾이기 어려운 뭐 전체 그림이다. 길게 보면 그렇게 어, 보면 되고요. 다음은 원래는 이걸 먼저 하면 안 되는데 종목부터 하죠. 자,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 그래프가 돌파하는 종목들이 에버 레보터리가 지금 보시면은 주봉상 이렇게 상당 기간의 그 흐름을 돌파하고 있고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고 뭐 이런 올라오는 모양이 보이는 종목들. 그래서 돌파하는 긴 구간을 이제 올라서는 새로운 추세를 이제 만들어내는 종목이 테크니컬하게 이제 요게 눈에 띄고요. 요게 눈에 띄었고 앞서 또 하나가 이제 그 새로 상장된 그 버켄스타 요거 이제 일봉인데 요것도 지금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의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음, 차트가 이렇게 흐름이 요건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버켄스탁이 뭐 실적도 별로였는데 좀 올라오는 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코티도 지금 작년 한 해에 어떤 그걸 강하게 지금 지난주까지 돌파하는 흐름이라 흐름 자체가 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차트가 바뀌었어요. 저건 뒤에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위즈덤 트리 같은 게 이제 10달러 미만 기업인데 이것도 지금 2021년에 고점을 이제 주봉으로 이제 돌파를 해서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라 이런 게 이제 차트에 검색하는데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음. 있고 그다음에 오티스 같은 경우도 2021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만드는 기업이죠? 네네. 음, 그래서 이런 흐름의 기업들이 결국에는 좀 더 길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52주 신고가 뭐 이런 기업들을 따라잡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는 이게 어, 순서가 좀 잘못됐는데 52주 신고가 매수 소위 말해서 요게 이제 제일 아 지금 보시면 요 전략적으로 뭐 시스테매틱 인베스트먼트 플랜을 하면은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52주를 따라 사도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요 사이가. 음, 네. 오히려 이제 52주 저가를 하는 거랑은 역 차이가 더 크죠. 그래서 52주 고가 가는 종목을 사는 게 수익률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방법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어, 지금 비만약과 관련해서, 그, 여기 보시면은, 뭐,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하는 비만 당뇨와 관련한 그 시장이 상당히 급격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지금 여기 흐름이 24년에서 25년 넘어갈 때가 더 세죠. 예. 네. 25년이 훨씬 더 크다는 거, 미국 내에서는.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는 1,000억 달러가 넘어요. 2030년까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440억, 그러니까 44%예요. 미국이, 미국 시장이 44%를 차지하고요. 글로벌이 1,000억 달러거든요. 예상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GLP-1 시장이 계속 커지는데, 뭐 다들 아시는 이제 일라일릴리 노보노 디스크를 아실 거예요. 그게 아마 그 두 기업이 전체 뭐 2030년까지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음, 선도했기 때문에 뭐 여기가 시장 점유율이 80%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럼 20%가 뭐 화이자가 실패했는데 화이자가 뭐 뒤에 성공하고 하면은 조금 가져갈 수 있는 뭐 나머지들이 이제 나눠 가지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화이자가 지금 계속 실패했는데, 지금 앞에 제가 하다가 요겁니다. 이제 바이킹 테라피틱스인가? 여기 이름이. 이 바이킹이거든요. 예. 근데 바이킹, 여기가, 예. 예,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9달러에서 37달러까지 올라온 이유가, 어, 여기에서 이제 여기 기대감이 올랐다가 여기 이상, 소위 말하는 VK2735라고 하는 그 비만 지방 간질환 치료 약물 개발이 임상 이상이 결과가 잘 나오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제 그 기대감이 있어요.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결과가 나오니까 이상 결과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있는데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지금 기대하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잘 나오면은 대기업이 얘를 인수할 거다. 예, 아, 예, 예. 그렇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효능이나 이런 게 좀 더 이제 더 잘 나오면은 그게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급한 인수하려고 하는 대상이 화이자일 가능성이 높다. 음, 화이자가 계속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이자도 뭔가를 돌파구를 찾으려면 뭔가 앞서 나가는 이런 어, 작은 기업을 이제 인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에 흐름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 자체도 지금 적자지만 현금도 작은 기업인데 한 3억 6천만 달러 정도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뭐 세계 기업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올해 1분기에 결과가 나왔을 때 아마 뭔가 판가름이 나겠죠. 그래서 비만 시장과 관련해서 제3의 플레이어로서 얘가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뭐 인- 아마 인수되겠죠. 얘가 스스로 이제 뭔가를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에 응원회원으로 가입하면 좋은 이유 3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일 누구보다 빨리 이항영 위원님의 전일 장마감 시황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일 밤 장우석 부사장님의 미주미 주도주와 안동우 이사님의 미주미 매운맛 주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미국 주식에 대한 기초부터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려 300개 이상의 응원회원 전용 특강 영상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의 응원회원이 되어보세요. 오늘 실적 발표한 거 중에 가장 관심 있던 종목. 저희가 이제 가끔 매운맛에도 한 번씩 했는데 힘스 앤 헐스죠. 그와 어, 그녀. 네. 예, 예. 네, 그들과 그녀들인가 뭐. 음. 이 종목인데 이게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좋더라고요. 예, 오,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48% 구독자가 늘어났고요. 음, 매출도 지금
전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증가한 8억 7,200만 달러고, 가이던스도 지금 올해 그 10억 달러 이제 돌파할 걸로 지금 가이던스를 제시해서 좋고, 요거 이제 분기 매출 구조도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런 그 매출이나 그 구독자가 늘어난 게, 이게 지금 그 상당히 개인화된, 그러니까 그 상담을 하잖아요. 개인 건강에 대한 예, 예. 그 상담을 하는데, 건강에 대한 상담 가운데, 아니,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뭐, 저기 뭐야, 탈모, 그다음에 그 체중 감량, 비만 관련 체중 감량, 그 심리적 불안 치료, 그다음에 성과 관련된 그 이 약물, 그런 이제 성기능에 관련된 거겠죠. 그걸 이제 텔레스로 하는 거거든, 얘가. 텔레다가는 안 되는데 얘는 되는 이유는 몰라. 하여튼 그러니까요. 이게 참. 완전 개인화된 그런 것만 해서 그런 거 봐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드러내기 싫은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약간 예, 사적인. 예, 그런 예. 그래서 그거를 완전 그 개인화된 그 딱 맞춤 그 원스톱 서비스를 이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중 감량 약도 제공을 한대요. 이게 아직 초기 단계긴 한데 그 비만 관리 전체 그 원스톱 서비스도 하고 있고 뭐 이래서 그 특히 이제 그 추가 성장을 위해서 이쪽에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커졌다고 하고. 이게 2010년 당시에 스펙으로 들어온 종목인데, 네네네. 근데 스펙이 그렇게 잘 되는 기업이 없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좀 독특한 저희 기업이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스펙 성공한 기업이 이런 거 이 정도면은 좀 더 두고 본 다음에 한번 투자도 좀 할 것 뭐 같아요. 한번. 이게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뭐 그런데 그게 좀 문제긴 하네.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 가입자에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음, 늘어나죠. 30% 어, 그러니까 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한 음, 사람이 지금 두 배가 늘었죠, 이렇게. 네, 예, 이게 예. 지금 늘면서, 지금 이렇게 뭐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거 보시면 음, 되고요. 음, 현재 뭐 상당한 뭐 제네릭을 넘어서서 일반 약품뿐만 아니고 이렇게 음, 다양하게 이제 해갖고 안전하게 뭐 해주는 뭐 이런 건가 봐요. 음, 뭐 받아봐야 알지 모르니까 그 정도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원격 의료 플랫폼을 찾는 사람들이 중에 지금 음, 보시면은 54%가 힘스를 선택했다. 어,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뭐 절반 이상이니까 꽤 업계 리더로 이제 자리매김이 되는 거죠. 지금 비율이 지금 3년 만에 점유율을 확 다 가져가는 그런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앞서 말했던 그 원격 의료 쪽도 이제 나아지는 부분에다가 GLP-1 약물 이거의 인기 뭐 이런 게 얘들에게 뭐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좀 지금 시간에서 좀 뭐 높게 시작할 겁니다. 이것도. 음, 그리고 저번에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에 이제 이야기했던 그 트랜스메딕스 이것 지금 어느새 오늘 또 100달러 또 터치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80에 나왔었는데 그때. 이거는 뭐 그 심장, 간, 폐 관련 이제 그 이식 관련해서 그 이식 소위 말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음, 예, 이게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 심장 같은 경우 이렇게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 뇌사자나 이런 사람들에서 이제 옮기는 거거든요. 네, 어, 요게 이 장비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거 이식 건수가 12% 증가했다. 왜 증가하냐? 음, 원래 그 4시간이 지나면 안 돼요. 어, 적출하는 순간부터 해서 만약 이 장비가 아니면 얼음에다가 확 낮추죠. 괴사가 세포가 떼는 순간 세포가 피가 안 돌면 죽기 시작하는데 그렇겠죠. 예, 그걸 예. 방지하기 위해서 얼음에다가 확 하잖아요. 차갑게 음, 만들어서 그런데 그게 4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인공으로 이제 피를 순환시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음, 저기 뭐죠? 살아있는 시간이 훨씬 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주나 가까운 거리 내에서만 이식이 되는데, 음, 이걸 씀으로써 어떻게 제트기로 날려버려요. 음, 예, 그래서 이식 건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치가 돼도 거리가 멀면은 할 수가 없는 건데, 얘가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예, 숫자를 보면 아직 그렇지만 되게 빨리 성장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음, 중간에 한번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그 중간 과정을 어, 저도 놓쳤는데, 뭐, 이런 회사는 잘 돼야죠. 옛날에도 어, 그렇지만, 이런 회사는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앞서도 바이오 ETF, 이게 지금 고점을 보시면 22년 고점을 벗겼어요. 어, 예, 꼭 끼고 있죠. 상당히 이제 바이오 쪽도 알게 모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경쟁 심화를 바이킹뿐만 아니고 제가 이게 음, 한국 기사에도 나왔던데 예, 잠깐만요. 이거 한국 기사에 나온 비만 치료 관련해 그러니까 나오고 비만 있습니다. 치료에서 어, 바이킹뿐 아니라 음, 어제 그 덴마크에는 비만을 잘하나 봐요. 덴마크 비만 인구가 많나? 지금 제 화면 보시면은 네, 한국 경제에 나온 건데 질랜드 파마라는 데가 질랜드 파마, 예, 예, 제목이 꿈의 비만약 또 나오나 해서 35% 어, 급등이 돼요. 여기도 임상 이상에서 효과 어, 입증되면서 이게 덴마크 기업이래요, 덴마크. 덴마크 예, 기업, 예. 여기도 지금 올라왔죠. 또, 아까 바이킹 테라피틱스도 결과가 잘 나왔죠. 이러다 음,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들 이런 GLP-1 관련해서 막 다들 거의 성공하는 화이자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음, 하는 데가 화이자, 알티뮴, 스트럭처 테라퓨틱스, 선스 음, 파마슈티컬스, 바이킹 테라퓨틱스인데 바이킹 테라퓨틱스 오늘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음. 어떻게 되는지 이제 봐야죠. 그래서 화이자는 뭐 아까 봤더니 또 좋은 보고서가 나왔고 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뭔가 좀 대표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게 네.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이자는 마이너스 0.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이 왜 문제인가? 그러니까 바이킹 테라퓨틱스를 하기 위해서 이걸 끌고 온 건데 이게 비만이 왜 문제인가? 저한테 지난주에 물어보세요. 예. 왜 문제입니까? 예. 아니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제가 네, 가장 무서운 것은 네. 심근경색. 이게 심근경색. 이게 막혀서 저도 항상 긴장하는 게 네. 자다가 잘못될까 봐 걱정을 많이 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그게 제일 무섭고 음, 제일 겁나요, 그게. 음, 잠깐만요. 또 별밤님이 또 30달러 주셨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혹시? 그쵸, 그것도 예, 있고. 예, 근데 이제 그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여기 이게 내용이 뭐냐, 예, 그 예. 그래프가, 예. 살이 찌면 일을 잘 못한다. 일을 생산성이 못한다. 떨어진다. 예. 게으른다? 게으르다? 평균 1.9% 음, 떨어진대요, 생산성이. 그렇겠지. 그래서, 몸이 무거우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생산성 측면에서도 이제 비만이 해결되면 생산성이 또 올라간다는 뜻이 되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네, 하여튼 뭐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바이킹 테라피틱스에 대한 어, 그 몰랐는데, 뭐 다들 예, 아시겠지만, 이 GLP-1R이랑 GIP라는 이중작용제입니다. 음, 이게 이제 GLP라는 약자는 아실 거고, 글루카곤 라이크 뭐 펩타이드 뭐 이런 거고, 이런 내용이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이중작용제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 자극하고, 그 다음에 이 글루카곤 수치 감소,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하는 건데, 아, 이게 왜 어제 122%나 122% 올랐죠, 어제? 예, 어, 121% 정확히, 예. 예. 이게 어제 뭐, 13주 만에 13% 체중 감소시키는 거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빠른 거죠. 보통 음, 일랄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32주에서 48주 동안 15에서 20%거든요. 예, 예. 이 기간이 상당히 빨리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음, 좀 기대감이 큰 것 같고, 매스컴, 매스컴과 관련해서는 이 두 회사는 한 30에서 45% 정도로, 3분의 1에서 거의 반 정도가 이제 경험을 하는데, 17% 정도였대요. 그래서 어, 상당히 이제 부작용도 적으면서, 어,
그 효과가 뛰어난 그런 거고, 근데 이상이었죠, 이번에 이상. 네, 예, 이상이었죠. 이상이었죠. 예. 네, 그래서 그 보시면은 그 일라이 릴리의 이제 트리제파티드가 이중작용제인데 여기가 좀 다른가 봐요. GIP 리셉터에 작용하는 GIP가 아니라 여기에 작용하는 거랑 뭐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그 이 일라이 릴리의 그 삼중작용제 안정성 문제가 좀 뭐 있대요. 세 가지의 작용을 하는데 세 가지의 작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뭐 기전 복잡성도 문제가 되고 뭐 용량이나 내성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는 좀 그래도 할 만한데 세 개까지는 좀 어려운가 봐요. 뭐 예. 그런 문제가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안정성 면에서 이걸 좀 더 보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 바이킹이 어,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아까 보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이거의 한 2분의 1 정도 되는데 한 두 배 정도 이상 이 기업을 매수하려면은 높아야 되는 거죠. 현재 이제 150에서 200억 달러 정도. 근데 지금 80억 달러인가 그렇죠, 지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또 무시 못하는 게 이 내시라는 거하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쪽하고 XALD라는 그 부신피질 2 영양증 요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만약에 뭐 좀 더 실제 이제 그 대상이 되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이따가 이것까지 인수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왜 얘가 인수가 될 수 있는지 또 보죠. 이따가 볼 텐데 어 이제 앞서 그 비만 치료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그 체중이 빠지면은 근육까지 빠져요. 근육 손실 문제가 있죠. 이게 1월에 나온 그 어디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인데 체중 감량의 상당 부분이 근육량 감소 형태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 우려되는 부분이 근육을 이제 근육 감소가 되면은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체중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요요 현상이 이제 이런 데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까지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근육 손실을 예방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 예, 이 예방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살 빼면서 근력 운동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고도 비만으로 가시면 이제 운동을 잘 안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다른 약물과 GLP-1을 같이 병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대요. 주가를 지금 좀 이따 보실 텐데 이 일라이 릴리도 베르스나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에다가 이제 약 20억 불을 주고요. 이 요거 이제 GLP-1하고 합쳐갖고 그러니까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중 감량을 하는 걸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뭐 미오스타틴이나 뭐 액티바인 뭐 이런 것 같은 이 근육 조절 단백질을 차단하는 그걸 해서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 주가도 올라가는데 지금 근손실을 방지하는 이런 거 그 개발하는 그 바이오 회사도 많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손실을 줄이는 그 약물 개발하는 회사. 네. 이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 헤븐, 칼라락 홀딩, 그다음에 캐로스 테라퓨틱스 세 회사. BHVN, SRRK, KROS. 이게 이제 미오스타틴 유전자가 이제 신체의 근육 크기를 조절하는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 왔던 거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매운맛 할 때 그 듀센 근이양증 해서 근 감소 그런 하는 사람들 치료하는 원래는 그런 건데 이것까지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가가 같이 또 움직이고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회사가 저희도 이제 이런 뉴스를 잘 보면 더 빨리 좀 볼 텐데 어쨌든 이 주가가 같이 움직였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이 로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유럽에 있는 가장 큰 제약사지 않습니까? 뭐 네. 글로벌 1위 회사이기도 하죠. 이 회사가 이 카모트 테라피틱스라는 걸 인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회사의 그 미오스타틴 항체하고 항비만 약물을 이제 같이 할 계획이라서 로슈는 그 바이킹 테라피틱스를 인수할 가능성이 없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리제네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종목 중에. 요게, 예전에 예, 그 코로나 치료제 만들었던 예, 기업이죠? 예. 예. 그게 여기가 이 자사에 이 미오스탄틴하고 액티빈 항체가 있대요. 음, 견과계. 이걸 이제 노보노디스크하고 같이 이고비 쪽에 유효 성분인 세미글루타이드를 같이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음, 요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인수할 수 있는 데는 뭐 요런 데 다 빼면 몇 개 안 남은 거죠. 큰 회사가. 만약에 한다면. 한다면. 하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 바이킹 테라피투스는 이사님, 네. M&A에 대한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그 아까 말씀하신 약을 상용화시켜서 판매해서 돈을 버는 게 좀 기대감이 있는 건가요? 일단 그러기에는 규모가 좀 작죠. 아, 몸값을 이제 최대한 높여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한 거에 지금 96억, 7억 달러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그리고 보니까 뭐 약간 그 유상증자 같은 것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이 이- 시설이 더 필요하고 그렇죠. 실제 물 이 들어올 때 너무 회사가 좋아하죠. 예. 이 회사,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어렵다는 게 이거를 생산할 공장이 없어갖고 지금 물량을 못 맞추는데 여기가 그것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뭐 다른 쪽에 이제 그 M&A 하는 게 목표이지 않을까 싶은데 음, 하여튼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봤어요.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최근에 삼성에 왜 저기 우리가 후원한 그쪽 뭐죠? 에이스는 이런 걸 안 만드지 보세요. 보시면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라는 게 삼성에 있더라고요. 있어요, 벌써? 국내께 네, 네, 나왔습니까? 네, 네. 예. 오, 이 ETF가 있어요. 오, ETF가 있는데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투자 구성 종목 보니까 노보노디스크, 바이킹이 있어요. 바이킹이. 바이킹 거기 있어요? 네, 네, 바이킹 있고 그다음에 화이저, 암젠, 뭐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음, 있죠. 음, 네. 또 뭐 이런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12종목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음, 나온 지는 뭐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음. 올해 20일 날 나왔나 봐요. 얼마 안 나온 지 얼마 됐네요. 안 됐네. 이걸 보니까 상당히 이제 뭐 좀 투자를 해볼 만하죠. ETF로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빨리 비슷한 거 만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에이스에.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미국에 이제 매그 세븐 있으면 유럽에는 이제 그래놀라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래놀라라는 주식 이거 주식 앞에 딴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유럽 주식 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 근데 요건 또 추적한 ETF가 없어요. 음, 이게 ETF 찾다가 이것까지 검색해서 오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모닝스타에 보니까 찾아보면 이게 없대요. 실제 없대요, 이게 지금. 그래서 비슷하게 하려면은 뭐 다른 ETF 6개를 하라는데, 이것도 한번 그 아이디어로 먼저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나? 이런 ETF. ETF로? 네. 근데 이제 일단 종목, 이 ETF도 수익률이 높죠. 그러니까, 매그 어, 세븐에 비하면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당연히 이제 떨어지겠죠. 다만 변동성이 적어요. 이게 이제 뭐, 테크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움직임이 적죠. 그래서 7개 종목, 이 종목은 지금 전체 스톡스 600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수익률에 상당히 음, 크죠. 그래서 보시면은 프랑스의 뭐 LVMH, 사노피, 로레알이 있고 이제
그 덴마크의 저기 스위스의 노바티스, 네슬레, 로슈. 그다음에 영국의 이제 GSK, 뭐 아스트라제네카, 네덜란드, 뭐 독일, 덴마크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로 이루어진 이 그래놀라고요. 어,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매그 세븐하고 비교하면은 수익률 면에서 한 25, 한 7% 정도 차이 나죠. 음, 예, 그 벤치마크 대비해서도 그렇고 서로 그렇지만 근데 하락폭이 훨씬 적어요. 어, 마이너스 50 갈 때 마이너스 15밖에 안 움직였어요. 대부분 이제 제약회사나 뭐 식품, 가정용품, 뭐 의류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테크 노출이 거의 없잖아요. 네네. 변동성이 적고 좀 꾸준히 이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런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쪽이 치워치어져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가총액도 보시면은 거의 뭐 이 평균 이제 1.9조 달러 되는데 2,7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다만 이제 이 테크다 보니까 향후 그 AI 때문에 그런지 이쪽은 매그7이 훨씬 더 큽니다. 일단 성장성은. 그런데 이제 뭐 여기도 비만 치료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에 음원회원으로 가입하면 좋은 이유 3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일 누구보다 빨리 이항영 위원님의 전일 장마감 시황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일 밤 장우석 부사장님의 미주미 주도주와 안동우 이사님의 미주미 매운맛 주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미국 주식에 대한 기초부터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려 300개 이상의 응원회원 전용 특강 영상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의 응원회원이 되어보세요. 다들 가끔 그 제로헤지닷컴인가 뭐 이거 가서 보시잖아요. 그 예. 가운데 가장 요즘 핫한 게 이제 비트코인이고, 아, 비트코인 핫하죠. 비트코인이 핫한데, 비트코인과 GDP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그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4분기 GDP 변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명목 GDP가 원래 3분기에 뭐 27조 6,100억 달러였는데 4분기에 27조 9,400억 달러라서 그 차이만큼이 이제 요거예요. 예. GDP가 요만큼 그 변화 3.2%될 때 기준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 미국의 부채는 지금 보시면 2배가 넘게 늘었죠. 그죠? 이게 지금 그렇죠. 뭐 이 계산도 안 되는 그 부채 규모는 지금 이게 33조인가요? 음, 해서 34조. 33조에서 34조로 그 위로 늘어나면서 부채가 이만큼 늘었어요. 그러니까 GDP가 올라오는데 부채는 이만큼 는 거예요. 이 차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1로 계산해서 이게 GDP 1 올리려고 부채를 얼마 썼냐? 2.5를 쓴 겁니다. 이거 나누면. 어, 네. 이 2.5를 쓴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냐? 돈을 막 풀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얘가 좋아서 얘가 막 절대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네네. 뭐가 달러가 막 빠지면서 음. 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 거다. 아, 달러가 빠지면서, 달러 가치가 이만큼, 왜냐면 지금 2.5를 투입해야 1을 올리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만큼 이제, 상당히 많이, 그, 미국의 경제 성장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부채가 동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상대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설명을 좀 한 거고, 어,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이제 여기에 있다고 이제 여기서 좀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뭐 물가라든지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 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이나 다른 데는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지금 뭐 전체로 보면은 그 미국의 GDP가 그 팬데믹 이전하고 이제 좀 비교해 보면 한 7조 달러가 늘었어요. 한 8조 달러, 7조 한 7점 몇 조니까. 근데 그 빚은 거의 한 얼마가 늘었죠? 한 10조가 늘었어요. 음, 예, 그 상당히 많이 지금 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성장보다 빚이 더 많이 늘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야 뭐 당분간은 뭐 버티겠지만 다른 데는 뭐 상당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지금 워낙 그러면은 한국이 비트코인이 더 많이 원화로 오르는 이유는 달러가 이렇게 가치가 하락했는데 원화 가치는 그럼 더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빠졌죠, 예, 원화가. 예.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저 뭐 코리안 프리미엄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원화 가치가 더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코노미스트의 제목이거든요. 이 예. 골든 에이지,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이제 황금 시대가 언제 이제 랠리를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황금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이제 급등하고 있지만 AI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리핏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에, 현실적인 평가를 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 뭐랄까요? 이런 흐름인데 지금 그 다음 보시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코노미스트가 2020년에 이렇게 빅테크에 2조 달러 불런 하면서 네. 또 약간 경고하듯이 했는데 2021년까지 계속 갔거든요. 음, 그러니까 올해 이제 2024년 그러니까 똑같이 2월에 안 좋게 이야기하고 한 1년 넘게 주가가 올랐고요. 이번에도 이제 데자뷰가 아닐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안 좋게 이야기하면 한 1년은 더 가더라. 1년은 더 갔죠, 그죠? 예, 예. 그냥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뭐 경고하는 거는 당연히 경고를 해야겠죠.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막 낮은 건 아니고 약간 높은 편이긴 하니까요. 그렇고 그건 짧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레이 달리오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레이 달리오가 미국 주식 시장이 doesn't look very bubbly. 그러니까 이 버블에 빠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거를 이제 커버만 있고 제가 페이지를 일단 링크드인에 이제 레이 달리오가 글을 올리는데 지금 보시면 요거 제목이 화면에 나오나요? 네, 네네, 나오죠? 예. 네. 이거 아니다. 제가 또 눌렀나 봐. 자, 요거 이 화면인데 자, 이걸 보시면은 레이 달리오가 이제 자신만의 수치로 버블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브리지버터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버블 게이지가 시장에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6가지를 가지고 시장이 버블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블 마켓이라는 거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고도로 결합된 뭐 시장을 정의하는 건데 첫 번째가 전통적인 가치 대비해서 높은 가격인 거죠.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지속 불가능한 조건 요거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시장이 많이 올라서 뜨거운 시장으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어, 신규나 순진한 매수자가 많이 유입된다. 이거 곧 뭐 저희 옛날에 많이 이야기했던 옛날 객장에 애기 업고 오는 아줌마가 오는 순간 장이 끝났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제 이 광범위한 강세, 그러니까 불리시
센티먼트. 그다음에 그 다섯 번째 이제 부채로 자금 조달하는 소위 말해서 한국식으로 하면 미수나 그 신용을 많이 쓰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거니까 자기 돈으로 주식 안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여섯 번째는 이 가격 상승에 베팅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선도 거래, 그러니까 포워드가 선도하고 스페큘레이트 투기인데 우리말로 그냥 약간 이쪽 선물 시장 쪽이나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투자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가지고 6개를 가지고 거부를 해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언론에 주목받는 일부 종목조차도 거품이 별로 없어 보인다. 버블이 없어 보인다. 여기 지나게 되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52%예요. 시장 버블 게이지가 전체적인 미국의 주식 시장의 버블 게이지가 52%인데 과거 버블이 이때 보시면 80, 90에 가깝게 넘어갔죠. 아니면 100에 근처에 가까이 있는데 여기 지금 52죠. 50 세컨드 퍼센타일이니까 52%대 순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블이 아니다. 그럼 1920년대는 보다시피 거의 100 근처이고요. 1990년대는 한 90 근처까지니까 아니고 최근에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50이다. 전체적으로 버블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그니피션트 7은 어떠냐?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 시장의 상승을 대부분 주도했죠, 그죠? 네네. 근데 여기 말하기를 업빛 약간 거품기가 있지만 그렇지만 풀온 버블은 그러니까 완전한 거품은 아닌 것으로 측정된다. 매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꼈다. 7개는. 약간 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현재 그리고 예상 수익률을 고려할 때 밸류에이션이 약간 비싸고 센티먼트는 좀 강하죠. 이 대형주가 강하지만 과도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과도한 레버리지나 신규 및 순진한 매수자가 들어오는 게 보이지 않는다 아직. 근데 이거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 혹시나 생성형 AI가 가격에 이제 반영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영향에 부응하지 못하면 이들 종목에 대해서 상당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 여기 보이시는 버블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렇게 조금 약간 아니고 이런 걸 써놨어요. 그래서 일부 수치가 약간의 거품이 있어 보이죠. 여기 지금 약간씩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거품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현재 기존 척도 첫 번째 했던 첫 번째 기준에서 백분위수가 지금 70여 개 73입니다. 70 서드 퍼센타일이니까요. 그럼 과거 1920년은 거의 100, 99년에는 거의 95 넘어가죠. 그런데 현재 73이니까 그렇게까지 아주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매그7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알파벳과 메타는 좀 다소 싸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업이 칩이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싼 거고요. 마이너스가 난 게 다소 이제 비싼 건데 테슬라가 가장 비싸죠. 그 다음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그렇게 올라와도 비싼 편에 속하지 않는 거죠. 마이너스 0.1이니까. 거의 그냥 약간인 수준이죠. 가장 싼 게 워낙 지금 주가 빠져있는 알파벳이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고, 그러면은 이 가격이 소위 말해서 지속 불가능한 상황을 할인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 주식 수익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에 필요한 수익률 계산을 한 건데,
그랬을 때, 지금 67%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높지 않죠. 1920년대도 거의 100 근처고 90 높은데 지금 67%이니까 여기에 있기 때문에 버블 디스카운트 게이지는 또 이걸 봐서도 높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매그 7을 보면 약간 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거품은 아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여기 이 과거 이제 그 과거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팬데믹 때 그 PR이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네. 약간의 그걸 반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AI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금 보시면 뭐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버블이 아니라는 걸 여기 달려도 시스코하고 엔비디아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주가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슷한 궤적을 가고 있죠. 이건 같다. 그렇지만 이 현금 흐름이나 이런 내용은 궤도가 상당히 다르다. 지금 움직임이 다르죠. 움직임이 달랐다. 그래서 현재 2년 포워드 PER이 27배, 27배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약 10배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성장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리고 이제 향후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흐름이 다르다는 거죠. 옛날 시스코가 100배 갔는데 100배였는데 PR이 여기 100배였는데 지금 27배니까 좀 네.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가총액과 어닝이 같이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지금 랠리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앞서 말했던 신규 뉴 바이어나 아니면은 앞서 말했던 이전에 없었던 신규 시장에 없다가 이제 들어온 사람들 이게 진입을 얼마나 많이 했냐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은 버블 당시 1990 버블 당시 상당히 높았고 현재 여기에 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리테일 트레이딩이 이 팬데믹 이전의 수준보다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즉, 예. 뭐 돈을 워낙 뭐 이렇게 공짜로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받아서 뭐 주식하고 뭐 비트코인하고 막 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안 떠나고 그냥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대비 이제 높은 건 사실이죠. 이걸 이제 위에 있는 상황이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은 매그 세븐 거래도 이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죠. 달러 베이스로 높은데, 전체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은, 투기 광풍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지금 이게 지금 되게 낮은 수준이죠. 옛날에 이렇게 높은, 과거 팬데믹 그때부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센티먼트, 그러니까 심리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강세인가를 보면, 이거는 지금 여기가 거의 한 90 가까이 되는데, 지금 아직, 그 정도 높지는 않잖아요. 그런 네.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어디서 할 수 있냐? IPO 활동에서 할 수 있죠. 지금 IPO가 거의 많이 없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이제 네. 들어오는 거, 몇 개, 뭐, 아무부터 해서 몇 개 있고, 지금 레딧 하나 뭐 들어오는 뭐 이런 건데, 지금 보시면 적다. 아시겠지만 21년대 스펙 상장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 수준의 이제 상황도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보시면 이만큼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IPO 활동 스펙 이런 게 2022년 최고치 찍고 확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당연히 이제 연준의 긴축 뭐 이런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심리 뭐 지수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높은 수준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센티먼트와 관련해서
그 AI에 대한 센티먼트가 상당히 quiet 플루심, 그 낙관적이죠. 그래서 이게 그 AI, 그 실적 발표 때도 AI에 대한 언급 이야기도 이렇게 이걸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옵션 시장을 통해서도 그 버블 2022년 이때보다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뭐 그렇게까지 투기적 활동이 많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매그 7도 마찬가지고요. 매그 7은 더 낮죠, 그죠? 네. 네, 매그 7은 지금 더 옵션 활동이 더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많이 썼냐? 뭐 이거 지금 보시면 그 과거 버블 때 한 60, 70, 60 조금 넘죠. 근데 여기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 게이지가 23%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23rd 퍼센타일 수준이니까 이것도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가계의 마진 대비 마진 부채가 이제 그 코로나 그때 당시 최고치에서 보면 확 떨어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이제 뭐 부채를 많이 쓰거나 그러지 않는 거.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그러면 뭐 선물이든 그 선도든 포워드 쪽에 많이 그 연장을 했냐, 늘렸나. 근데 지금 이 과거 이렇게 높았는데 지금 뭐 요게 퍼센트가 얼마지? 38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 정도 과거 거의 100 근처인데 3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그 선물 옵션 시장이나 뭐 그 포워드 선도 쪽이나 뭐 이런 쪽은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대신 그 자본 지출, 미국 캐펙스는 매출 퍼센트에서 차지하는 게 계속 그렇게 높지 않죠. 지금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M&A 같은 거도 지금 펜딩, 그러니까 M&A를 보류하고 있는 것도 뭐 평가 기준에 들어가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 이거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매그 7 같은 경우는 지금 AI 투자 때문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R&D를 하고 때문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 건 뭐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 6개 기준을 보고 있는데 어느 하나도 거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건 뭐 좀 길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버블은 없고 네. 버블 끼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버블 끼는 약간 게. 그 버블 끼는 이제 매그 7에 매그 7에 약간 이제 끼가 있다. 약간 끼가 있다. 네.